어디 굽은 것이 내 팔뿐이랴. 지치고 마음 들 곳 없는 많은 국민들도 모두 굽었다. 수많은 휘어진 이들이 발 곧게 펴고 사는 세상. 그런 고든 세상 만들자. 뜻 굳세게 세운다. 그가 태어난 곳은 경북 안동이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유난히 더 없던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5남 4녀 중 누이 둘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연 집을 떠났다. 7남매와 엄마는 화전밭 옆에 남겨졌다. 너무 슬퍼 보이던 엄마의 얼굴에서 중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7남매와 엄마는 고향을 떠났다. 1976년 그는 성남을 가파른 언덕과 빈민촌으로 기억한다. 그곳 중 하나인 반지하 단칸방에 정착했다. 성남이라는 도시가 시작부터 철거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난한 도시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라고 한다. 유년 시절 그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도 여러 공장을 전전했다. 동아고무, 아준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등 여러 곳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했다. 소년공의 삶은 척박했다. 마치 고향 산비탈 화전 같았다. 열악한 시설, 구타와 모멸. 그때 쓰린 기억은 아직도 손가락에 박힌 고무 조각으로, 냄새를 잘못 맡는 고장난 코로, 그리고 휘어버린 팔로 남아있다. 그의 눈엔 공장 관리자는 권력의 정점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말해주었다. 그 공장 관리자가 되고 싶어 처절히 공부했고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는 공장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위하여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본고사를 폐지시켰다. 그래서 학력고사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장학생이 될 수 있었다. 서울대 대신 전액 장학금에 매월 3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약속한 중앙대 법대를 선택했다. 입학식,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는 그 시절 아무도 입지 않았던 대학 교복을 맞춰 입고 엄마 손을 잡고 참석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내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고 알고 있던 그에게 광주에 대한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권력자들의 힘에 짓밟히는 민중의 억울함에 울분이 솟구쳤고 그 안에 상체기로 있던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노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공기는 한데 없고 깃발만 나부겨.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성적도 충분했다. 그런데 그때 운명처럼 누군가 다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사법연수원 특강 강사로 왔던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철학에 그는 매료됐다. 판검사만을 고대했던 엄마에겐 미안했지만 그는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다. 아내 김혜경을 만나고 동호와 윤호가 태어난다. 인생의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그는 전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무슨 유인물 배포하다가
또 중범죄자도 아니고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그는 주로 노동과 인권 사건 변호를 맡았다. 민변 활동도 했다. 언제나 성남이 중심이었다. 시민들과 뜻을 모아 성남 시민 모임을 창립했다. 본격적인 시민운동도 시작했다.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칠 때 정치 권력, 언론, 자본 등과 정면으로 싸웠다. 2004년 성남 본도심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으며 당장 서민들은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을 목표로 2만 명의 뜻을 모아 주민발의 조례를 만들었다. 47초. 시의회는 이 짧은 시간에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그는 사람들 없는 한 교회 지하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크게 다짐했다. 내가 직접 시장이 돼 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 내가 직접 정의로운 권력이 되겠다. (2010년) 51.1%로 성남시장이 되었다.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성남은 그에게 운명이었다. 6,500억 원, 시장이 되자마자 그 앞에 놓인 전 시장들이 남겨놓은 부채였다. 그는 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당시 시민들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3+1 원칙인 부정부패, 예산 낭비, 세금 탈루를 없앴다. 시장실도 폐쇄하고 놀이터와 북카페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성남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시민들과 SNS로 끊임없이 소통했다.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남시는 부채의 늪에서 탈출해 재정부도의 도시에서 재정건전의 도시가 됐다. 그의 임기 3년 6개월 만에 올린 성과였다. 2013년 결국 성남 시민의료원 첫 삽을 떴다. 그에겐 정말 소외 깊은 순간이었다. 2014년 세월호로 온 세상이 울 때 그는 55.1%로 재임에 성공했다. 보수 강세였던 분당 시민들마저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을 내세우며 지방재정 축소를 시도했고 그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방이 살아야, 성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다음에 박근혜는 탄핵된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지사가 됐다. 그는 역사의 현장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언제나 성남 시민들이 있었다. 성남 시민들은 악질적인 가짜뉴스도,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복지 같은 과감한 정책도 돌파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그의 옆에 있었다. 어찌 보면 그는 참 행복한 시장이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처럼 항상 시민을 주인 대접하는 그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성남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성남을 떠난 뒤로 시간이 훌쩍 지났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늘 주인으로 대해준 그를 응원할 것이다. 잘 지내요. 나의 영원한 성남시장님.